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종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봐야 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평상시 굉장히 사용량이 많은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를 하거나 할 때 무릎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갖게 되면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같은 질환을 겪게 되는데, 과거에는 인공관절을 대는 등 수술적 부담이 굉장히 컸지만 최근에 곽강받는 수술이 있다고 해서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 이음정형외과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석입니다. 저는 무릎과 어깨 쪽의 진료를 하고 있고요. 일산 쪽 행신동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서두에 무릎 관절염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인공관절을 많이 해서 수술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최근에 각광받는 수술이죠, 이것도? 시술이라고 합니다. 예, 시술이라고 합니다. 네, 시술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셔봤는데, 그게 어떤 시술인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줄여서 약자로는 비맥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자가골수 농축 흡입물,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그래서 우리 골수에서 골수 농축물을 뽑아갖고 골반뼈에서, 그래서 이거를 잘 처리한 후에 무릎에 주사하는 시술이죠. 이게 최근에 이제 신의료 기술로 평가를 받게 되면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원장님, 자가골수라고 하면은 내 몸에서 골수를 채취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보통 골수는 저희가 골반뼈에서 주사기로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뽑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앞에서 이제 많이 뽑게 됩니다. 그럼 이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가골수, 그러니까 골수를 채취한다라고 하면은 아픈 거 아닌가? 아니, 환자가 부담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채취를 하나요? 그냥 뽑으면 물론 아프죠. 물론 아픈데, 그러니까 치과에서 마취하듯이 국소 마취를 골반뼈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마취를 한 후에 골수를 채취하게 되면은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최근에 이제 비맥 이 시술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환자에게 좀 필요하고 왜 지금 이렇게 많이 각광받고 있는 시술로 떠오르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맥 자가골수 흡입 농축물 시술은 사실 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시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거를 인정해주기 시작해서 신의료 기술로 평가를 받고 시행하게 됐어요. 그게 작년 9월 정도부터 시행하게 됐고요. 이미 외국 결과 데이터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치료들을 저희는 굉장히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허가가 나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딱 무릎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나니 저희가 실제 받았던 이 치료를 했던 환자들한테도 결과를 보니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다른 관절들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건 허가가 안 나서 지금 못 하는 거고요. 무릎에 대해서도 1, 2, 3, 4단계 우리 관절염을 나누는데, 이 관절염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단계에서는 못하게 좀 이제 빼놨고, 1, 2, 3단계 아직 심하지 않은 관절염 환자들한테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1, 2, 3, 4단계는 안 된다고 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3단계는 관절에 좀 변형이 생기고 관절 간격이 좀 좁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다 망가진 건 아니에요. 변형이 심하게 생기거나 완전히 망가진 정도는 아니고, 4단계 되면 관절 연골이 다 닳고 완전히 틀어지고 망가진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효과가 좀 제한적이라서 이제 하긴 좀 어렵고, 3단계 관절 간격이 좀 줄어들었고 연골이 반 이상 닳은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분들까지는 굉장히 좋은 치료 대안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술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나 무릎이 안 좋으니까 해주세요 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은 비용이에요. 비용. 예전에 어떤 줄기세포 이런 치료들보다는 분명히 가격적으로 조금 많이 좀 저렴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주사 치료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분명히 좀 고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심하지 않은, 그리고 다른 치료들로 통증이 조절이 된다면, 그리고
아직 무릎이 많이 아프지 않으신 이제 환자분들이라면 다른 주사 치료나 다른 치료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운동으로도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치료를 받는 게 맞고요. 근데 2단계, 3단계 진행돼서 이런 다른 주사 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분들은 이런 이제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그럼 나이 제한 같은 건 없나요? 제가 나이 좀 제한 찾아보니까 나이 제한도 좀 있는 것 같고. 우선 나이 제한을 딱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 내 몸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연세가 아주 고령이신 분들 뭐 90세 뭐 이상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내 세포가 어떤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성장인자를 분비하고 줄기세포에서 이 연고를 재생하는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아주 많은 분들도 좀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궁금한데 그럼 시술 과정은 어떠한 프로세서로 이렇게 시술이 되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감염인 방지를 위해서 수술방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환자분은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 골반뼈 앞쪽에를 이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소독을 하고 여기서 국소마취, 우리 치과에서 놓는 국소마취를 하고 여기서 골수를 채취하게 되는데 이게 한 60cc 정도 돼요. 한 요구르트 하나병 2개 정도죠. 이 정도가 60cc 정도를 뽑게 되고요. 뽑은 골수를 이제 원심불르기라는 이제 기계에 돌려서 그 중간층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층이거든요. 줄기세포도 있고 성장인자 좋은 이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좋은 인자들이 있는 곳인데 그 부분들은 한 6cc 정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무릎의 이제 앞쪽이나 옆쪽의 관절 안쪽으로 주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루 만에 다? 네, 하루 만에 다 되고요. 뽑는데 한 5분 정도 소요되고요. 원심불기 돌리는데 한 5분, 그리고 주사하는데 5분 하고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이제 끝나게 되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골수를 채취한다, 수술방에서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마취를 하기 때문에 거의 통증은 없고요. 그리고 수술방에서도 한 10분, 15분 정도 누워서 잠깐 계시면 거의 아프지 않게 시술이 끝나기 때문에 주사 맞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비맥 시술을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환자를 이제 셀렉션 하는 거예요. 환자군이 너무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관절염이 4단계 이상 진행됐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른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첫 번째 환자 대상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골수를 채취할 때도 충분한 양을 채취해야 돼요. 60cc 이상의 충분한 양을 채취해서 원심불기 돌려서 60cc 정도의 그 아주 좋은 이제 성장 인자만 있는 곳을 채취하는 것이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괜찮아질까요? 따로 뭐 이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뭐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 시술 받은 그 당일날은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이제 활동은 좀 하루 정도는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일상생활은 다 바로 하셔도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좀 예후가 좋았던 환자 케이스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이제 환자분 중에 저랑 뭐 조금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짓수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뭐 국가대표까지 하고 되게 유명한 선수였는데 제가 그전에도 수술도 했던 분이에요. 연골이 많이 닳아갖고 연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도 한번 내시경 수술도 한번 해드렸던 분인데 그래도 계속 아직도 운동을 하시고 뭐 아이들 가르치고 하면서 무릎이 계속 아프고 물이 차고 이랬던 분인데 제가 비맥 시술을 양쪽 무릎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무릎을 잘 쓰고 있고. 근데 비맥 시술이 하더라도 아주 관절염 진행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지만 이분은 젊어요. 한 40밖에 안 되는 젊은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무릎 굉장히 나쁜데도 비맥 시술하고 나서는 외려 수술한 것보다도 굉장히 더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비맥 시술이 젊은 분들한테 특히 젊은 분들 중에 무릎이 빨리 나빠진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비맥 시술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지
또 외부가 좋아하시는 건가요? 비매익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세포를 채취해서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감염이나 어떤 부작용의 위험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한다고 돼 있지는 않지만 비용이 좀 이제 좀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한 번 해서 보통 효과를 저희가 한 1, 2년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다시 아파진다라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어요. 내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 아파진 분들이라면 또 할 수 있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꾸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 비용이 러프하게? 러프하게 보통 병원 정도에 300 전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병원마다 비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보통 300만 원 전후가 아직 많고 비용이 좀 비싼 이유는 그 키트가 있어요. 그 비용이 아직까지는 고가예요. 그래서 이 비용이 좀 떨어지면 가격은 추후에 좀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이제 무릎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보통의 환자분들이 아주 초기에는 잘 병원을 안 오세요. 보통 한 3단계, 4단계까지 가서 버틸만 하면 안 가는 거네요. 네,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집에서 그냥 진통제 먹고 조금 쉬고 하면 금방금방 좋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안 오세요. 근데 우리가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요. 근데 다 진행되고 나면 우리가 의사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관절염이 가장 호발하는 나이는 진행되는 나이는 50대 이후에 폐경이 시작되신 분들한테부터 시작이거든요. 관절염도. 그래서 이제 폐경 이후에 50대 여성분들은 꼭 한번 정형외과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무릎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전문의와 꼭 상담하셔서 이때부터 관리를 하면은 내 무릎을 70, 80까지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60대, 70대 가셔갖고 무릎이 많이 나빠진 상태로 오시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단계에 있는 치료들 뭐 교정술이나 뭐 인공관절이나 이런 시술들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좀 안타깝죠. 그러면 그래서 50대 때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은 꼭 한번 정형외과 병원에 가셔갖고 무릎 상태를 검진을 받으시라. 그래서 그때도 좀 진행돼 있는 분들은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면서 내 무릎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남성분에게도 좀 조언을. 그렇죠. 남성분들은 사실 무릎이 잘 안 나빠지세요. 무릎 안 나빠지시는데 건강해서 그런가? 아니 그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호르몬의 영향. 에스트로겐은 호르몬의 영향인데 그래서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거 꼭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고 남성분들이 무릎이 나빠지신 분들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스포츠 같은 것도 하고 그렇죠. 이제 젊어서 운동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아마추어 중에서도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무릎 나빠지신 분들 꽤 있고요. 그리고 무릎을 아주 장기간 이제 혹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노동으로 인해 망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참 치료가 좀 더 안 되고 더 어려워요. 그리고 외상 때문에 무릎이 나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한테 많은데 이런 분들도 무릎이 좀 아프다 이제 싶으시면 정형외과 꼭 오셔갖고 그 전에 이제 할 수 있는 치료들을 꼭 많이 잘 받으시면 그래도 내 무릎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그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병원 홍보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15초 딱 드릴 테니까 네. 짧게. 네. 네. 저는 고양시 행신동에서 연세 이음 정형외과라는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정밀검사, MRI, CT 그리고 수술, 입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정형외과 병원이고요. 그래서 근처에 계신 분들 꼭 아프신 분들 오셔갖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네.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딱 병원 홍보에 하시는 분은 처음 봤는데 저희 끝인사가 있어요. 끝인사 혹시 모르시죠? 네, 다 모르시고 제가 하나 둘 하면 이제 건강하세요 이거거든요. 그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건강하세요.